안녕하세요. 수업 잘 듣고 계시죠? 자,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담당한 한민우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식 진도를 나가고요. 지난주에 오픈 강의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오늘 정식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 앞으로 공부 방법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식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말까지 지금 우리 그 기초입문과정 이 교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 기초입문과정도 8주 과정이 진행돼야 돼요. 근데 12월 말까지 일단 진도를 끝내고 1월 달부터 이제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기본서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초입문 수준에서 일단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을 또 알아봐야 되죠.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죠. 우리 과목은요. 조금 길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좀 날라다니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게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에요. 너무 길다 보니까 요걸 줄여서 지금 뭐라 부르냐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큰 테마가 이렇게 법령과 실무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과목이 지금 몇 차 과목에 속해 있어요? 2차 과목이죠. 그러니까 2차 과목에 속해 있고요. 우리 과목은 그야말로 2차 과목은 모두가 실무 과목인데 실무 과목의 대표주자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과목에 현재 속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1차 과목, 2차 과목에 대한 내용은 다 들었을 테니까 일단 우리 과목의 한정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크게 테마가 법령과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법령이 과연 뭐냐? 요거는 잠깐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 교재, 그 본문 내용 4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 내용 4페이지. 본문 내용 4페이지를 보면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그래가지고 1, 2, 3, 4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다음에 2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국토해양부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일단 법령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듯이 이 법령이라는 건 세 가지로 일단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제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또는 중개사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 있고요. 그럼 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요. 정부로 이송을 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대통령령 형식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관부처 장관령 형식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소관부처가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령이라는데 요건 다른 말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다른 말로 국토해양부령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국토부령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게 바로 법영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법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그 받으신 자료에 교재에는 4번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중개업자라는 분은 경매 업무를 지금 현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 업무 할 수 있는데 경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등록하는 절차가 마련된 게 바로 이 4번이에요. 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걸 제외시키고 일단 요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법령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요 세 가지 조문수 잠깐만 따져보면요. 법은요. 마지막 조가 51조예요. 그 다음에 시행령 요거는 마지막 조가 38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시행규칙은 마지막 조가 28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모두 합쳤을 때 총 조문수가 117개의 조문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평이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한 과목이었고요. 그래서 조문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상당히 이제 쉬운 내용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제 117개의 조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법령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무에 대한 내용은 그야말로 실무예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뭐 계약서 쓰는 요령이라든가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쓰는 요령. 그다음에 이제 중개실무에서 또 공부하는 내용이
물건을 의뢰받았을 때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론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이제 모두 공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과 모두 이 부분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출제 비중이 요거 법령이 70%, 실무가 30% 정도 비중을 갖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수는 우리가 토탈 40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이제 28문제, 다음에 실무에서는 12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문제에서 30문제까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문제인가요? 10문제에서부터 12문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 지금 23회가 치러졌는데요. 23회 때는요. 요 법령에서 31문제가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요 실무에서 9문제가 출제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됐는데 법령의 비중을 높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시험이 조금 쉬워져요. 그러면 실무가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법령이 더 쉬워요. 이 부분은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게 내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무는 다른 과목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렵게 내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경향은 보통 10개에서 9개 정도 수준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지금 15회 이후에 말이에요. 15회 시험 이후에 우리 과목이 가장 쉽게 출제된 애가 바로 23회였어요. 23회였고, 그러니까 24회 때는 중개사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올해보다는 어렵게 나올 거예요. 24회 때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문제를 맞출 수 있게 그냥 다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100점짜리들이 나와요. 우리 학원들도 지금 우리 학원에서도 100점짜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자들이 이제 100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이렇게 100점이 나온다는 건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문제 답안지 맞추면서 한 문제를 틀렸어요. 이번에 문제 특징이 뭐였냐면 또 박스형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유형이 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리면 옳은 것 찾아라 문제가 있고요.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 이제 풀어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문이 우리 몇 개예요? 5개 나오죠. 5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갖고 옳은 것 찾기 문제가 요번에 19문제나 나왔어요. 19문제나.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독특한 문제가 뭐였냐면 박스형의 문제. 요 박스형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박스형 문제가 원래가 더 어려운데 요 박스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통상시험에서 많이 내면 6개, 보통 한 4개, 5개 정도 출제하는데 이번엔 박스형 문제를 무려 10개나 출제했어요. 박스형 문제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 유형이 어렵게 출제가 됐지만은 전부 다 맞췄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옳은 것 찾아가 틀린 것 찾을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근데 요것도 쉽게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출제된 유형이 언제였냐면 15회 시험이었어요. 여러분들 15회 문제, 15회 얘기 들어보셨죠? 15회 때 시험이 어려웠다고. 근데 요 15회 때 무려 옳은 것 찾기 문제가 20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했으면서도 비교적 난이들은 대단히 낮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상문제로 분류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 박스형 스타트를 10문제나 끌어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박스형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려운 내용들도 전부 다 물론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23회는 뭐 이 정도 참고로만 이해해 두시고 일단 법령과 실무의 출제 비중은 7대 3이다. 요 정도만 이해를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과목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참고만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스케줄에 대한 부분인데 스케줄도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11월, 12월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월, 2월이 있죠. 그다음에 3월, 4월이 있고 그다음에 5월, 6월이 있고요. 7월, 8월이 있고 그다음에 9월이 있고 10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10월 달에 시험을 볼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아마 다음 달 말이죠. 다음 달 말 정도면 내년도 그 24회 시험 스케줄이 보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산업인력공단에서 업무 보고하면서요. 시험 일자까지 다 보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건데 지금 올해 24회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토요일 날 시험 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토요일 날. 지금까지는 일요일 날 봐왔어요. 원래 시험이 우리가요. 그 14회 시험이죠. 14회 시험까지는 9월 셋째 주 마지막 날 일요일 날 봤어요.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봤는데 지금 15회 시험서부터 15회 시험 이후서부터는 물론 이제 15회 시험은 11월 달에 봤지만 나머지 15회 추가서부터는 계속 10월 달 마지막 주에 보고 있어요. 일요일 날 봤는데 올해는 24회 때는 이제 10월 아마 토요일 날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걸로 일단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변동사항이 없다면 토요일 날 시험을 올해는 일단 볼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년간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오픈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론 과정이 6월달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이론 과정이 6월달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은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올 23에 대비하면서는 이 과정을 약간 달리 했어요. 그래서 6월달까지 이론 과정을 끝내고 7월달에 이론 요약을 한 달을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8월, 9월달에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갔고 9월 말부터 이제 도형 모의고사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진행이 됐는데 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일단 이런 사항으로 스케줄이 진행될 거고요. 그럼 이론 과정은 6월달까지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단 반대하는 견해도 있긴 있는데 여기까지는 1차 과목에만 주력을 합니다. 1차 과목에만. 그래서 1차를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한해서 드릴 말씀이에요. 재도전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요. 재도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월달까지예요. 1월달까지 민법, 개론, 공법을 무조건 다 해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2월달까지, 늦어도 2월달까지는 중개사법까지는 무조건 끝내놔야 돼요. 재도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6월달까지는 1차에 주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2차만 하신다. 2차만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중개사법을 먼저 보셔야 돼요. 공법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과목에 중개사법부터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중개사법부터 보고 나머지 이제 중개사법을 끝낸 다음에 공법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공시법 보고 세법 보고 그런 수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재도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요 2월달까지는 전 과목 특히 이 4과목 정도는 무조건 2월달까지는 감을 잡아놔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6월달까지 그냥 1차에 계속적으로 줄여가면 됩니다. 그럼 2차는 어떻게 하느냐? 2차는 여태까지 수업만 듣습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 수업만 듣고 사실은 이때까지는 수업만 계속 듣고 공부를 사실은 2차는 안 해도 돼요.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를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4개월의 과정을 남겨놓고 일단은 2차를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고 여기서 6월달까지 그냥 대충 1차를 하고 있다. 대충. 그러고 이제 하게 되면은 결국 7, 8월달 가갖고 2차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6월달까지는 1차에 주력을 해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1차를 6월달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의고사를 보면 1차 점수가 나오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를 이제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1차 과목은요. 모의고사 끝까지 보더라도 득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1차를 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물론 이제 7, 8월 달까지 갔는데 1차 과목이 계속 24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개, 16개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심각하게 2차를 고려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대충 이제 1차 과목 점수가 나오면 2차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셔야지만 1년간의 과정을 끝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스케줄은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험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지금 전 과목, 6과목이 전부 다 서브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서브노트가 이제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요 서브노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서브노트가 사실은 이건 보조교재지 주교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원래는 1차 과목은 서브노트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2차 과목에 한해서 18회 이후인가요? 그때서부터 이제 서브노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요 서브노트가 나오게 되면 요게 분량이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를 끝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서브노트만 가지고 공부를 해버리면요. 시험이 득점이 안 됩니다. 이 15회 전에는 서브노트가 그때는 이제 없었는데 물론 이거 15회 전 정도 시험이라면은 서브노트만 갖고도 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단답형 문제도 많았고요. 근데 현재는 특히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응용된 문제예요. 문제를 그대로 낸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브노트를 가지고 만약에 1차를 했다. 그럼 이거는 나는 시험 기간 한 최소한 5년은 잡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서브노트 가지고 절대 1차를 하면 안 되고요. 이건 무조건 기본서로 해야 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서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